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많이 까다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유권에서는 반드시 배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점유의 종류라고 해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라는 게 있거든요. 요 두 가지 정도를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러는데요. 이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 그대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를 한다는 게 점유권이거든요. 근데 이 점유권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나눈다면 자주점유라는 거하고 타주점유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말하고요. 타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해요. 그럼 자타를 구별할 때 이게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소유권 유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장 자주점유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도둑놈 있잖아요. 도둑놈은 남의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쳐갖고 오거든요. 그럼 도둑놈은 분명히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은 없는데 소유하려는 의사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인, 도둑놈 생각하면 돼요. 도둑놈은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소유권은 없지만 소유 의사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유 의사는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없지만 소유 의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자주점유다.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지상권자라고 하거나 또 아니면 전세권자가 있어요. 아니면 임차인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잠깐 거기 살다가 이사를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거다라는 소유 의사가 없어요. 한 2년, 3년 살다가 가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보면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 의사라고 되어 있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 의사로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타주점유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유로, 즉 소유 의사가 없다,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입니다. 또 소유 의사라는 것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며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뭐가 있으면 된다? 소유 의사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아까 도둑놈 같은 경우는 자,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소유권은 없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사실상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지배 의사는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요걸 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요걸 한번 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고 타주는 소유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자, 자타, 개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객관적 구별이에요. 그래서 내심의 의사인 주관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의사인 의사를 가지고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다면 자주로 추정을 받아요. 자주로 추정을 받는데 나중에 반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젠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전환이 되냐 그랬더니 요게 판결 확정 시에 타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자타, 개판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자타, 개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유의 종류 중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선이 점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악이
점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라는 건 본권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점유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라는 건 본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본권이 없다. 자, 이 본권이 없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필기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필기도구라든지 연필, 옷가지, 신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필기도구는 분명히 집에 딸내미 거, 또 아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 건지 딸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식탁 위에 있길래 주워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친구는 본권이 없어. 정당하게 그 볼펜을 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선의 점유자는 이걸 모르고 하는 거고 악의 점유자는 알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거 딸내미 거란 걸 알고 쓰고 있다면 악의 점유자, 그 다음에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면 선의 점유자 그러거든요. 그때 이 선악은 뭘로 구별하냐면, 자, 선의하고 악의는 주관적으로 구별을 하고요. 소재기 시에 이게 전환이 되는데요. 자, 뭐냐면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는 주관적 구별이에요. 선의, 악의는 주관적 구별이고 소재기 시에 악의로 악의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착한 사람, 선의자로 정리가 되고요. 그러다가 선의로 가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이 제기돼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이젠 내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되죠? 악의로 전환이 된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자, 자타, 개판, 그럼 서나, 주소 이렇게 꼭 하나 외우고 계시면 자주와 타주를 문제를 풀 때에 좀 편하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와요. 자, 우리가 나중에 가면 자타를 좀 구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냐면 자주점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판례가 이걸 정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도둑놈, 도인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일부가 타인 거라는 것을 모르고 옆에 토지가 일부가 들어온 거야. 내 토지에. 그걸 모르고 점유하고 있다. 자, 일부 토지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가 나오죠. 그럼 전부 다 자주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매수인 있죠. 매수인. 왜 매수인자가 물건을 매입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판례가 타주로 보는 것들이 좀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타주로 보는 것들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 등은 당연히 타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수탁자,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긴 일부 토지지만 혹시 토지를 매입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하게 옆에 토지가 내 토지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상당히 초과했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초과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보통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 매도인 점유,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점유입니다. 매도인. 그럼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얘는 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주 점유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무단 점유가 있어요. 무단 점유. 무단 점유란 건 내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 점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뭐가 있나? 무단 점유. 분묘 기지권 있죠? 분묘 기지권이요. 여러분들 남의 땅에다가 타인 토지에다가 여기 묘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묘를. 그럼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정을 했다면 당연히 내 땅이 아니란 걸 알면서 점유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타주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요거예요. 자타개판하고 선악주소는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를 갖고 하는 거고 타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거죠. 선의점유자는 본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점유하는 거고 악인은 본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점유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별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를 나중에 이렇게 줄을 세워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당권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저당권하고 들어오는데 이 저당권은 실제는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시험에 빠지고 나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보통 받지 않나요? 집을 사거나 뭐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러면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려온다. 이렇게. 그럼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을을 채권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값을 우리가 채무자 이렇게 불러요. 채무자. 근데 만약에 채무자인 값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구에게요? 자, 요 집에다가, 여기 집 있죠? 요 목적물에다가 요렇게 저당권을 하나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두 개를 한 거예요. 하나가 돈을 빌려오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두 개가 된 거죠. 그때 이 채권자는 이젠 저당권자가 돼요. 자,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채무자는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이게 돈을 못 갚아, 이 터무를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 그럼 요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당권을 우리가 실행한다 그래요. 저당권 실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뭐 한다는 거죠? 실행한다. 그럼 저당권 실행이 뭐가 되겠어요? 경매죠, 경매. 저당권을 실행해서 낙찰금이 나오면 그 낙찰금으로부터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저당권이에요. 그럼 원래 저당권은 어떻게 보면 종된 권리예요. 금전을 빌려오는 계약에 종된 계약인데, 자,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입니다. 제3자 물상보증으로부터 점유를, 자, 여기 조심할 건 요거예요. 점유를 옮겨지지 않고, 그럼 점유를 안 해요. 이 저당권자는 점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점유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 부동산인데요. 우리 지금 민법상의 저당권의 객체는 동산에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건 부동산만 저당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만. 그래서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 물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약정이니까 얘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므로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은 목적으로는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 등기는 대항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없으면 저당권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권 중에 하나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여기 자타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저당권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꼭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물권에 가면 본질 내용에 저당권을 많이 배우긴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뿌리는 돈을 빌려오거나
물품 대금,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타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하고 저당권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이 두 개 가볍게 그냥 우리가 용어사전에서 읽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